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틀간의 최악의 국면은 좀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라든가 좀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한번 짧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고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디로 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간의 숨고르기 끝나고 어디로 갈까? 제가 답안지는 좀 정해놨거든요. AI, 급락한 AI 관련주들 저가 매수 들어갈까? 2번, 어제도 좀 나왔죠. 이 대형 바이오, 방산 조선, 지금 전통의 강호. 이디로 갈까? 세 번째는 해리스 트레이드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역발상, 태양광, 풍력, ESS로 진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여기로 갈까? 김영민 매니저,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겁니까? 일단 지난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거칠었죠.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뭐 일본을 보시면은 지금 뭐 속된 말로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요. 엔화 가치가 이제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고점 대비 10%가 넘게 이제 폭락한 상태거든요. 미국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 거의 8% 이상 이제 급락을 한 상태니까 뭐 거의 국내 증시, 그다음에 미국 증시, 일본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제 매도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 어디 특정 업종이나 특정 나라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주식을 그냥 빼는 거죠. 그럼 주식이 빼려고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가장 먼저 이제 뭘 팔 것인가.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 그렇죠. 그다음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팔 거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이제 시장이 이런 투매가 끝나고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이제 먼저 살 것인지를 보면 바로 그겁니다. 가장 먼저 많이 하락한 종목, 급락했던 종목들 쪽으로 당연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도 SK 하이닉스 실적 리뷰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OPM이 33% 정도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뭐 삼성전자보다도 월등히 이제 앞서는 이제 수익성을 이제 발표를 좀 했고 향후 뭐 HBM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폭락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건 이제 날카롭게 이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또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위는 분명히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저께 이제 셀트리온이 버티고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충분히 선조정을 좀 받았고 주가는 버블이 완전히 이제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낙폭 과대 구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키 맞추기가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증시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낙폭 자체는 이제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방 압력이 이제 매도 강도는 좀 약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어제처럼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네카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덜 오른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방어가 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이제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을 따져보면 일단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일단 대응 전략은 이틀간에 거의 무섭도록 빠졌던 AI 반도체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쓸만한 애들의 저가 매수 쪽으로 일단 한 가닥을 잡아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공략 포인트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2차 전지가 이제 해주나? 뭐 약간 이런 또 기대를 또 이 희망 고문인가요? 또 이게 마음을 주게 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공략.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장에서 아예 기대가 없는 섹터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섹터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던 것도 있었고 셀트리온도 정말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어떤 대선 판도에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사실 그냥 앞으로 뭐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약가 인어 쪽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에 나왔을 때 사실 시장의 하락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와 또 종목은 또 셀트리온 그룹주만한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도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강했었는데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AI 반도체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AI 반도체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과 또 약간의 의구심이 섞인 또 세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그래도 바이오다.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 약간이나의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AI와 또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를 같이 합쳐놓은 AI에서 아무래도 빠져나오면 AI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AI 의료, 뭐 JLK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들 또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 특히나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알츠하이머 또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제 조기 진단 관련된 뇌 영상 진단 기기를 또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이제 올해 출시를 했고요. 또 그리고 딥카스 관련해서 24시간 안에 이 심정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심정지 예측기인 딥카스도 또 연내에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안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지금 최근에 일리알릴리와 노보디스크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암젠이라든지 이제 로슈 같은 후발주자들이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일리알릴리 노보디스크가 아직까지 지금 이제 1개월 제어 변경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또 비만 치료제에서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또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당분간 이제 AI 쪽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 수급 자체가 좀 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그리고 AI 전력 기기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AI 전력 기기들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호 매니저는 그래도 대형 바이오다. 네, 대형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쪽에 셀트리온 못 갔죠. 맞습니다. 얘네들 한번 하고 삼바도 실은 그제 갔다가 어제는 좀 쉬었지만 CMO, CDMO의 삼바 양대축 형님들, 바이오의 형님들을 노려봐라 이렇게. 영민 매니저는 이제 AI 반도체 중에 진짜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저는 살짝 요즘 풍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CS 풍력이. 윈드. CS 윈드부터 해가지고 그쪽 그 라인들에 뭔가 좀 막 돈들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이 풍력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하고 테슬라가 반등했잖아요. 지금 테슬라 믿는 거는 ESS밖에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친구들 완전 버림받았는데 풍력 ESS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로 한번 공략해 보시죠. AI 저가 매수 있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비만이 한번 갔지만 이제는 못 갔던 대형들 셀트리온과 삼바. 저는 풍력 CS 윈드 한번 보면서 오늘 방향성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미리 원고를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오늘 셀트리온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방금 이제 AI 반도체 뭐 저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하루 아침에 또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 우리 실적 발표되는 주기별로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보시면은 꼭 이렇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 먼저 한번 세게 얻어맞았다가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주가가 막 반등 들어오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본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8월 15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 엔비디아 실적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뭐 V자 반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10월을 타겟으로 또 놓고 보면 반도체 종목들은 정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당장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좀 주목되지 않을까. 어제도 뭐 많은 분들이 또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저도 한번 셀트리온을 또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어쨌든 뭐 셀트리온 전통의 이제 또 강자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하나 했거든요. 셀트리온 하면 그야말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대명사고, 황제죠. 그렇죠, 대명사고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좀 했었고 우리나라 이제 거의 4대 그룹으로 이제 뭐 부각이 좀 될 정도로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좀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랠리에서도 계속 좀 소외되고 사실 작년에는 또 실적도 많이 좀 안 좋았어요. 실적도 안 좋았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 작년 연말에 뭐 수건이었던 1차 합병은 진행이 좀 됐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이제 진행이 좀 됐고 올해 이제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제 2차 합병이 되면 합병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다 마무리가 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제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뭐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합니다만 국내 이제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 나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도 이제 추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점차 이제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미 약품도 지금 가버넌스 이슈 때문에 이 경영권 이슈 때문에 집안 싸움이 뭐 네.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 주목을 못 받다가 한미약품 차트 보시면 요새 스물스물 그냥 조금씩 바닥을 탈피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리는 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어떤 셀트리온도 식으로든. 예. 거의 비슷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사업 외적인 이제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2분기 실적 한번 미리 이제 예상을 좀 해보면 2분기가 한 8,45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무려 61%나 이제 급증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761억. 아직 영업이익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만 작년 대비하면은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은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분기 그다음에 그 전전 분기 대비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 1분기 대비하면은 거의 한 400% 가까이 지금 실적이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제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이제 실적 회복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매출이 성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 셀트리온의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램시마예요. 예. 램시마 IV, 램시마 SC가 계속해서 이제 호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고 다만 램시마 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진펜트라 상반기 때 미국에서 이제 출시는 됐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영업만 구축하고 막 이제 마케팅 비용 쓰고 하느라고 실제로는 이제 큰 수익성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3분기 때는 진펜트라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거의 한 700억 이상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거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진펜트라의 매출이 한 5천억 원을 지금 넘어갈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직접 발로 뛰면서 진펜트라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이 진펜트라 매출이 이제 가세를 좀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 3대 PBM 이제 처방량 급여관리 업체 사실 상반기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PBM에 지정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논란들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좀 많이 출렁거리긴 했었는데 3대 이제 PBM 중에 하나인 ESI와 이 PBM 이제 등재 계약이 이제 4월달에 이미 체결이 좀 됐고 하반기 안에 또 다른 이제 PBM과 대형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펜트라 연간 매출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계 안에서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제 관심이 가장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결국에는 약값 인하가 뭐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진펜트라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저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보면 뭐 20만 원 아래 박스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갇혀 있었어요. 6개월이 넘게 거의 움직임이 없이 박스권 행보를 이제 거쳤는데 원래 이렇게 옆으로 오래 들어놓을수록 상승 파동도 좀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많이 좀 눌러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이면 이제 무거운 셀트리온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가 19만 9천 원인데 구자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9만 7천 원. 19만 7천 오늘도 원. 약간 초반에 조금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19만 7천 원 아래에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국내 바이오 시밀러의 뭐 대명사 세계적인 업체고요. 팬덤으로 따지면은 그 셀트리온만한 팬덤이 있을까요? 국내 투자자 중에서 정말 강렬한 팬덤. 마치 우리가 이 현역가왕 그 팬덤처럼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진펜트라라는 확실한 재료가 있어요. 서정준 회장 이야기 또 들어보면 뭐 5천억이 아니라 지금 1조도 미국에서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램시마를 이제 피하 주상으로 바뀐 거죠. 정맥 주사를 바뀐 이제 이 진펜트라에 대한 또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큰 형님으로서 역할을 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붙이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걸 리뷰를 한번 해주고 붙이기로 먼저 가보죠. 셀트리온 정리를 한번 털죠. 사실 뭐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렸던 거는 셀트리온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묶어서, 판단돼서 네. 사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국내 판권을 담당하고 있는 거였고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판권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이제 흡수 합병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결국에 뭐 진펜트라의 어떤 이제 판매량이 더욱더 확대되고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이고 근데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움직인다. 근데 결국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워낙에 사실상 이제 악재가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고 저 봐요. 뭐 예전부터 막 분식 회계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서정지 회장도 이제 경영에 다 복귀해서 최근에 뭐 유튜브에도 출연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뭐 진짜 물철주야 뛰어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그리고 결국에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진펜트라 관련된 이제 숫자가 찍힌다고 했을 때는 결국 또 바이오시밀러 또 그리고 약가 인하 정책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많은 바이오시밀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허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매출 성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같이 묶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 자체가 적고 또 코스닥 시장에 이제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또 셀트리온 제약이 또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AI 반도체에서 또 빠져나간 수급이 또 셀트리온 제약이 수급적인 이유로도 받아줄 수 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던 것도 네. 결국 시장 하락이 방어 차원으로도 좀 매수가 유입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 함께 같이 좀 상승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붙이기는 뭘로 할까요? 붙이기는- 셀트리온의 붙이기는? 바이넥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네, 결국에 네. 이제 네. 송도에서 직접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예, 예.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CDMO 쪽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가 그러게 있잖아요. 두 개를 두 가지 했더라고요. 모멘텀을 다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가 인하 정책과 또 국내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품목 허가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바이넥스의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결국에 바이오시밀러와 또 CDMO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바이넥스가 그래도 셀트리온의 부치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에 셀트리온이 네. 있고 CDMO에 삼바가 있다면 이 바이넥스가 조그만데 약간 양쪽을 다 갖고 그렇죠. 있는 네. 이런 좀 묘한 이제 성격으로 그래서 되버렸어요. 계속 이제 바이넥스가 주목을 좀 받고 예, 있는 예. 거고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예. 조금 해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셀트리온 설명드릴 때 지금 램시마하고 그 미국에 상륙하는 이제 진펜트라 진펜트라. 예. 램시마를 이름을 바꿔서 이제 네, 진펜트라로 네.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레미케이드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이것만 지금 그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호주마, 트룩시마, 특히 이제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또 여러분 삼천당 제약 때문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도 네. 개발하고 있죠. 머크의 키투르다 있잖아요. 키투르다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지금 셀트리온이 달리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예.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글로벌 탑 수준의 이제 라인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약값이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밀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이 수혜를 입는 거고 이 셀트리온과 같이 동행하는 기업이 지금 김준 매니저님 얘기해 주신 바이넥스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 상륙하게 되면 지금 바이넥스가 6월 달에 FDA 실사 받았잖아요. 네. GMP 인증만 통과하면 이제 상업용 의약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바이넥스라서 네. 두 기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같이 보는 게 또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셀트리온이 이제 끌고 온 겁니다. 네. 바이넥스라는 것을. 박현우님은 우리 차라리 바이넥스와 삼바를 가겠다. 이제 약간 CMO, CDMO성으로 가겠다라는 분. 박관성님, 저 셀트 14년 되었습니다. 제가 한창 그 공매도 막 기승을 부릴 때 당시 기자였었거든요. 그때 참 제가 그 투자 카페 많이 방문하고 막 취재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팬덤이 셀트리온은 어마어마합니다. 13년 됐지만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참 많은 또 그런 추억의 기업이자 현존하는 대장주 셀트리온 또 바이넥스까지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봤고요. 바이오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고 또 갈 텐데 D&D 파마텍 명민 매니저 네. 가야 되는데요. 어제 네. 펩트론이 확 무너지면서 이게 비만 치료제가 네. 테마 이거 이제 여기가 종료인가? 그렇죠. 약간 이런 좀 맞아요. 우려들도 많이 의견들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설명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도 같이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특히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작용 얘기가 좀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펩트론도 아무래도 워낙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특정 기업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보다는 네. 많이 오른 종목들 쪽에서 일단 먼저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펩트론을 한 6만 원대에 매수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1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들고 있는데 시장 보니까 막 자고 일어나면 몇 프로씩 막 급락을 하고 예. 멀쩡한 종목들이 막 15% 20%씩 빠지는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 연출되다 보니까 갖고 있기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반이라도 좀 팔까? 반 팔고 나니까 남은 절반도 그냥 팔아버리자. 네. 약간 심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선 종목들이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조정이 이제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펩트론은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 대장주들이 조금 쉬니까 펩트론도 이제 동반해서 조정이 이제 빌미가 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장에서 또 주목되는 종목이 바이킹 테라퓨틱스. 요 기업도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요 기업도 장중에 4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종가는 28% 이제 오르고 끝나긴 했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비만 치료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제 발표를 좀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장주들이 쉬니까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 혹은 후발주자들 우리도 비만 치료제 개발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임상에 대한 결과들을 공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로 오히려 이제 주목을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D&D 파마텍은 장 초반에 4만 원을 한번 넘어가는 이제 한 4% 정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뭐 주가가 좀 누르긴 했습니다만 뭐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이제 주가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요.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던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금 3중기 전에 비만 치료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중기 전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동아이스티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또 삼천당 제약도 주가가 고점 대비 꽤 강하게 지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자. 특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딱 좋은 게 지금 코스닥 지수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럼 결국 올라가려면은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왜 매수를 했겠어요? 어쨌든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어제 알테오젠도 급락했고 펩트론도 빠졌고 삼천당 제약도 빠졌는데 시총 순으로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코스닥 지수가 방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이제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도 뭐 삼천당 제약이나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대장주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삼천당 제약이나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비만 테마는 살아있다. 다만 지금 비만의 대종주인 일라일리 또 노보노디스크가 조정도 받고 네. 뭐 설사 나온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면서 휘청대고는 있지만은 테마는 살아있다. 세 가지잖아요. 지금 방광기 쪽으로 가는 펩트론이 있고 그렇죠. 먹는 쪽으로 가는 삼천당 제약하고 네. D&D 파마텍이 있고 약을 지금 막 임상하고 있는 한미약품인데 네. 주가는 한미약품 쪽으로 약간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일단 먹는 약도 좋고 방광기도 늘리는 것도 좋은데 한미약품 동화 쪽 약이 여기 실체니까 여기로 한번 그렇죠. 좀 가보면 어때요? 그래서 한미약품? 이제 한미약품도 제가 네. 어제도 사실 한미약품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예. 했는데 왜 이제 그 한미약품은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 어쨌든 임상이 가장 빨라요. 여기 실체잖아요. 3상을 네. 진행하고 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중기 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또 다른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상업화의 단계로 간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이 가장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빠르면 내년 네. 하반기 정도에 지금 상업화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형과 플랫폼 기술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네. 관련주다라고 이제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만 치료제 말 그대로 상업화된 이제 약물을 약, 예.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가장 빠른 기업은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보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상당 부분의 매출, 특히 뭐 한미약품이 표방하고 있는 게 한국형 비만 치료제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용을 맞는, 했을 네. 때 부작용이 없는 그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시아계 쪽에서는 한미약품의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나 중국 쪽에서만 매출이 나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한다라고 하면 한미약품도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비만의 세 가지 라인, 펩트론 라인, 삼천당 제약 라인,
한미 아픔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짜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이틀간 어제 그제 너무나 주가가 빠져가지고 저점 매수 가능한 공략주 이런 테마로 오늘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김준호 매니저의 그동안 리뷰 또 추천 또 붙이기 이런 쪽 공복 중에서 네. 저점 매수 난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오늘. 어제 ST팜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로 반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또 그리고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 네. LS 일렉트릭 어떤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에서 10%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AI 어떤 열풍으로 크게 상승해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오히려 ST팜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과거 실적이 아니라 네. 향후 이제 탈중국화가 더욱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의 바이오 테크 기업이 또 이제 ST팜에 올리고 헥산을 또 300억 규모의 공급 계획을 체결했어요. 그때도 못 갔는데 오히려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CDMO 쪽 특히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네.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미국의 바이오 테크 기업들 먼저 지금 한국의 CDMO 기업들을 채택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ST팜도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의 바이오 테크 기업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저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장주이지만 결국 ST팜도 같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이 올라갔을 때 바이넥스가 같이 올라가듯이 결국 ST팜도 CDMO 쪽에서 특히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제 반사이익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기업이 ST팜이고 또 사공장이 또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올리고 핵산 생산 능력은 전 세계 1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CDMO 또 그리고 탈중국화 현상의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ST팜이고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또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오히려 적자 나오고 나서 반발 매수가 크게 유입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고 직전 고점은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ST팜을 저점 매수 가능한 기업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CMO, CDMO라면 쌈바도 있지만은요. 네. 이게 작지만 올리고핵산 쪽에서는 ST팜이 맞습니다. 아주 CMO, CDMO 쪽에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리뷰했던 종목 중에서는 ST팜. 네. 영민 매니저도 준호 매니저의 네. 포트를 좀 보잖아요. 네. 쭉 보다가 저 종목 중에서 나는 오늘 얘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다. 결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준호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신 종목 중에서 좀 빠진 종목 중에서 이제 저가 매수 바텀 들어갈 때? 피싱을 좀 해볼 수 네. 있을 만한 종목을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네. 대주전자재료는 거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유일하게 좀 살아남았었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는 대주전자재료조차도 지금 주가가 많이 이제 빠져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투심이 많이 악화됐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뭐 사실상 보조금 빼고 나면 적자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오히려 근데 주가는 올랐죠. 반등이 들어왔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 시즌에 우리가 항상 이제 목격하는 게 실적이 아주 좋은 LS 일렉트릭 어저께 막 17%씩 이렇게 급락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좋은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 실적을 딱 공개하면 약간 세론되는 이제 분위기. 다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주가가 다 빠져 있다가 막상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이제 안 좋은 건 끝났겠거니 3분기 때부터는 흑자 전환 되겠거니 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쪽도 이제 LG 엔솔 실적 발표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제 전기차나 싫어하지 않는다. 네. 약간 기류가 바뀌고 있잖아요,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전기차 업종도 이제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실리콘 음극재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양산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네.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뭐 대주전자 재료 주가가 높이 있다면 또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제자리까지 흘러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대 요 초중반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그래도 2차 전지에서 살아났었는데 뭐 최근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어제 영민 매니저 얘기했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우리 뭐 인간 사회도 배째라 아니겠습니까? 더 나쁜 뭐 어떻게 해봐라. 그러는 순간에 주가가 튀어오르더라고요. LG 엔솔부터서 어제 2차 전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네. 더 나쁠 게 없다. 그렇죠. 카카오도 의장 구속되니까 이제 그래 더 뭐 해봐라 뭐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2차 전지 쪽 한번 보고 그중에 대주전자재료를 또 오늘 한번 저가 매수 공략 체크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영민 매니저의 포트 붙이기 막 등등 총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난 저가 트라이 해본다.
사실 이제 좀 빠진 종목들이 그 탐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저는 이제 픽을 해보면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저점 매수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쪽에서 일단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게 이제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네.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PSK를 저는 이제 저점 매수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네. 하고 어제 SK 하이닉스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실 HBM 쪽 매출이 250% 이제 급증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좀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소시켜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부분들을 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너무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잘 되다 보면 가격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니까 캐펙스를 늘려가지고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떨어지고. 또 과잉 예. 투자되면 그때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가격 폭락하고 또 이제 다운 사이클 시작되고 너무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데 HBM이라는 엄청난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반도체 산업 자체를 너무 이제 사이클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빅그로스가 크게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게 HBM은 기판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고 웨이퍼 원판 자체가 사실상 일반적인 이제 D램보다는 훨씬 더 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퍼 자체의 로스가 굉장히 심해요. 수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만 지금 한 70%에서 80%대 정도 이제 수율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거는 어찌 보면 다음 세대 HBM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HBM 쪽에 투자를 굉장히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D램 쪽은 Q를 늘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은.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이 HBM 시장에 빠르게 좀 진입을 해야 되고 HBM3, 이제 HBM4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웨이퍼 투하량 자체가 지금 HBM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Q는 늘지 않는 구조가 상당 기간 이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벌써부터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시기상조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이제 분위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좀 크게 빠진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PSK는 충분히 이제 좀 저점 매수를 좀 해봐도 된다. 물론 PSK가 뭐 HBM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전공정의 이제 PR 스트립 장비 그리고 이제 베벨 에처 같은 이런 신규 장비 라인업들 잘 만들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점유율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주가는 단기간에 지금 한 25% 정도 이제 빠진 상태거든요. 항상 보면은 엔비디아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고점 대비 한 20% 빠졌다가 그 이후에 거의 40% 급등했고 요번에 또 20% 딱 빠졌거든요. PSK도 차트 보시면은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직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전후에는 바닥이 이제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그래도 이제 PSK는 다음 분기 10월을 타겟으로 보면 이제 지금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차원에서 이제 PSK를 저는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전공정 회사입니다. 노광 장비할 때 설계도 찍어내면 거기 이제 강강액들 찌꺼기 남는 거, 그거 딱 청소하는 또 그런 또 장비가 있는 기업이어서 PSK. 실은 HBM 쪽은 아니나 지금 이 낙폭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봤고요. 준호 매니저, 영민 매니저 이제 쭉 총 포트 중에서 많이 떨어진 중에서 나 저 종목은 한번 오늘 트라이를 해보고 건지고 싶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요. 앱클론이라는 기업을 앱클론? 한번 픽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툴젠이나 큐로셀도 좀 반발 큐로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 앱클론의 이제 카티 치료제 AT101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이미 기술 이전을 했던 또 이제 AC101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의 헬리오스가 글로벌 임상 2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FDA로부터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이제 임상 3상을 또 진입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에클론의 어떤 로열티와 마일스톤도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또 그리고 또 이제 AT101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낙폭이 좀 과도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직전 저점 부분 때까지 이미 위치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저 큐로셀이나 또 툴젠 같은 기업들 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약간 비만 치료제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이 또 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클론도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충분히 반발 매수가 이유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클론을 픽해봤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그동안의 총 포트 중에서 많이 떨어져 낙폭과대. 오늘 네. 한번 트라이볼 종목 PSK 또 앱클론 이렇게 네. 꼽아봤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발로 조금 공략할까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 거 여력이 좋죠. 있는 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당선되던 간에 결국 미국의 전력 인프라 또 그리고 이제 건설 인프라 관련해서 SOC 관련된 가장 핵심 기업은 캐터필러잖아요. 캐터필러의 공급사인 진성TC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완전 피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진성진이. 캐터필러의 어떤 주가를 보면요. 네. 최근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터필러의 주가를 보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나와주면서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노출되어 있고 지금도 거의 직전 고점 부근대에 위치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46%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캐터필러의 지금 주력 공급사로서 공급하고 있는 국내에 이제 동일공업벨트가 있고 진성TC 두 기업이 있는데 네. 주가는 그 괴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제 동일공업벨트도 그렇고 진성TC도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캐터필러의 어떤 주가 상승은 월가에서도 결국에 지금 우리 포트 안에 캐터필러를 꼭 넣어라라는 지금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전력, 인프라, 뭐 기계건설, 중후장대의 산업에 분류되는 그 업종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어떤 이제 건설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캐터필러 자체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제가 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의 보수 공작 차원에서 현대 인프라코어가 지금 현재 20% 점유율로 1위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무기를 이제 공급했던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이 한 462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한 100억 달러 정도 그 외에 영국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EU 유럽 국가들이 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를 네. 공급을 했다면 미국은 460억 거의 뭐 10배 가까운 지금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2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세계 최대의 어떤 건설기계 업체인 캐터필러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 기업 밀겠죠. 맞습니다. 미국도. 예. 그랬을 때 결국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해 나와주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부품과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어떤 인프라 투자, 전력 인프라 투자에도 결국 이제 캐터필러의 역할과 또 우리 굴삭기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진성TC를 말씀드린 것도 진성TC의 매출액의 60%가 결국 이제 캐터필러 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굴삭기에 들어가는 하부 주행체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 수준을 보면 아까 캐터필러는 거의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성TC 같은 경우 주가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괴리 크고 또 실적도 지금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캐터필러 향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거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들 뭐들이 많이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지만 결국 캐터필러 향 관련해서 동일고우벨트, 진성TC 같은 종목들이 또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또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 캐터필러고 캐터필러 향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진성TC를 한번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캐터필러를 바로 노려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예, 캐터필러를 이렇게 바로 얘기 누르도 들어보니까. 해외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캐터필러를 바로 누르도 괜찮고 예. 월가에서도 이제 포트에 반드시 넣어야 될 기업 중에 하나를 캐터필러로 픽을 했으니까 예. 일단 국내 주식 차원에서는 일단 동일고우벨트 그리고 진성TC 공급량 규모에서는 동일고우벨트가 더 많고 또 그리고 진성TC 자체의 어떤 매출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그래서 가장 핵심이고 해인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의 중장비를 수입해 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세 개 기업 정도가 예.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부품은 네. 진성TC다. 그렇죠. 맞습니다. 굴삭기의 그 밑에 들어가는 밑단의 네. 하부 부품을 만드는 것이 네. 진성TC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시간에서 1%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9,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8,1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어디로 갈지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저가 매수는 올 텐데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셀트리온. 네. 예. 뭐 바이오의 대형 형님이고요. 여기저기 다 피해가는 네. 하이리스처럼보다 다 피해가는 우크라 네. 제공과 인프라의 맞습니다. 캐터필러의 부품사 네. 진성 TC. TC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이렇게 오늘 일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